오늘은 자본 예산과 NPV에 대한 좀 전체적인 오버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먼저 자본 예산이 뭐냐? 자본 예산은 쉽게 얘기하면 기업이 사업을 벌리는데 이게 돈이 되는 사업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그 어떤 점검의 과정, 이것이 자본 예산입니다. 그리고 자본 예산을 하는 방법은 결국 그 사업과 관련된 NPV 계산을 해가지고 NPV가 양으로 나오면 이거는 돈이 되는 사업, NPV 계산을 했더니 음이다 그러면 이건 돈을 잃는 사업, 또한 사업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NPV 계산이 전부 양이다, 그걸 다 선택할 수 없고 제일 좋은 사업 하나를 선택한다 그러면 NPV 값이 제일 양의 값으로 큰 값이 나오는 사업을 선택하면 되죠. 그러니까 사업을 선택하는 룰은 바로 NPV 룰에 따른다는 거죠. 그래서 NPV 계산은 이런 식으로 미래 사업과 관련된 미래 현금의 흐름을 현재 가치화하는데, 초기에 그 돈을 벌려면 돈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초기에 들어가는 돈 비용까지 다 고려를 한 순 현재 가치, 순 현가를 계산해서 이 값이 양인지 음인지로 이 사업이 돈이 되는지 돈이 안 되는지를 판단하는 게 바로 이 NPV 룰이 되는 건데, 통상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에서 재무관리 수업을 들으면 제일 먼저 이제 이 NPV 얘기를 하고 자본 예산 얘기를 하는데, 중간에 present value, 현재 가치 계산을 하고 채권 가격 계산을 하고 주식 가격 계산을 하면서 이게 조금 초점이 흐려지는 느낌이 들어요.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왜 present value, 채권 가격, 주식 가격 얘기가 재무관리 책 서두에 나오냐면, 결국은 기업이 사업을 할 때 NPV 룰을 적용하기 때문에 NPV 계산을 하는데, 이 NPV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가치 계산, 이게 바로 뭐예요? 두 번째 텀이 이게 현재 가치, 미래 현금의 흐름을 현재 가치화한 현재 가치 계산하는 게 이 NPV 계산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present value 계산이 NPV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뿐 아니라 채권 가격, 주식 가격을 계산하는 것은 결국 present value 계산의 응용이라고 보기 때문에 대부분 present value 그 개념이 부족하다고 보고 이제 그 훈련 연습을 하는 거죠. present value 연습을 하고 그거를 채권 가격, 주식 가격 계산하는 맥락에서 조금 더 확인을 하고, 그렇지만 재무관리의 그 초점은 결국 사업을 할 때 좋은 사업이냐 나쁜 사업이냐는 그 판단은 NPV 룰을 적용해서, NPV 룰을 적용한다는 거는 결국 이 계산을 해가지고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왜 이 사업이 좋으냐 나쁘냐의 판단을 NPV 룰을 적용해서 하느냐? 요거는 제가 따로 피셔의 분리정리 PPT를 만들어서 동영상 강의를 하나 별도로 만든 것도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참조하시기 바라는데, 피셔, 그러니까 경제학적인 어떤 그 원리가 있어요. 이 피셔의 분리정리라고 하는 separation principle이라고 하는 그 이론에 의하면, 기업은 이 빨간 선으로 설명되는 요게 이제 생산 함수입니다. 생산 가능 함수. 그 다음에 이제 기업에 있어서 주인을 주주라고 보면은, 주주는 요 무차별 곡선에 의한, 이게 이제 무차별 곡선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거든요. 그리고 요 녹색 선이 바로 자본시장 선이에요. 캐피탈 마켓 라인이라고 하는 건데, 그것과의 접점에서 소비 결정을 하고, 반면에 이 빨간색 선과 자본시장 선인 녹색 선과의 접점에서 이 분홍색 선택을 한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생산 결정이고 생산과 소비는 이렇게 분리되어서 결정되는데 이 생산 결정, 분홍색 점을 선택한다는 것이 결국 NPV를 극대화하는 선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산 결정이 결국 기업 입장에서 어떤 사업을 선택하느냐 하는 결정이거든요. 그 결정은 이 분홍색 점을 선택한다는 것이 NPV를 극대화한다는 이야기와 결국은 같은 얘기다라는 얘기가 돼요. 시간이 있으면 왜 이 분홍색 점이 NPV를 극대화시키느냐는 얘기도 좀 했으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중요한 가정이 요 녹색 선인데 녹색 선이 직선으로 표현된다는 건데 그것이 말로 표현하면은 자본시장이 완전하다는 의미입니다. 그 정도로만 여기서는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하여튼 요지는 자본시장이 완전하다고 가정하면 피셔의 분리 정리 때문에 생산 결정은 이 분홍색 점에서 결정이 되는데 그 의미는 NPV를 극대화시킨다는 의미다. 따라서 우리가 좋은 사업인지 나쁜 사업인지를 결정할 때 NPV 룰을 가지고 결정한다는 게 정당화된다는 얘기죠. 자, 자본 예산은 따라서 NPV 룰을 적용해서 하는데 NPV 룰을 적용할 때 그 관련되는 중요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현금의 흐름입니다. 이건 현재, 제로는 지금 시점이 현재니까 제로 시점의 현금의 흐름이고 요 T라고 나타나는 미래 시점의 현금의 흐름인데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선택하고자 하는 사업과 연관된 현금 흐름이어야 해요. 그게 이제 분자로 들어가죠. 그리고 사업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어야 해요. 사업으로 인한 현금의 흐름. 그래서 그게 incidental cash flow 또는 incremental cash flow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 더 구체화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현금의 흐름이기 때문에 감가상각비는 우리가 회계상으로는 빠지는 비용이지만 실제로 돈이 나간 비용, 현금의 흐름이 빠지진 않았기 때문에 막 보태주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현금의 흐름이다. 그 다음에 분자에 보면은 이 할인율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할인율은 우리가 선택하고자 하는 사업과 연관된 할인율입니다. 그래서 이 할인율이 이제 보다 더 이제 중요하게 그 이야기가 되는 그 맥락은 이제 위험이 상존하는 불확실성의 세계에서는 이 미래 현금의 흐름은 불확실성 하에서 기대값으로 표현을 하고 1년 후에, 2년 후에 들어오는 현금의 흐름이 확실하지가 않은 경우 평균값, 기대값으로 표현되는 현금의 흐름으로 표현을 하고 그 위험 정도는 할인율을 가지고 표현을 하는데 위험 조정 할인율로 표현을 합니다. 그럴 경우 이 위험 조정 할인율이라고 하는 것은 무위험 금리에다가 위험 프리미엄을 더한 값이에요. 그래서 이 위험 프리미엄은 어떻게 결정하느냐? CAPM을 만약에 적용을 한다 그러면 베타 값 곱하기 시장 프리미엄으로 표현을 하는데 시장 프리미엄은 정해진 값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해진 값이니까 뭐 그냥 대입 그 정해진 값을 집어넣으면 되고 이제 베타 값이 위험 조정 프리미엄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값이 되는 거죠. 그럴 때 어떤 베타를 쓰느냐? 사업과 연관된 베타예요. 그런데 사업은 자산입니다. 자본이 아니라 자산이에요. 그래서 이때 베타는 바로 자산과 연관된 베타고 동시에
내가 선택하고자 하는 사업과 연관된 베타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떤 베타를 쓰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업과 연관된 베타고, 사업은 자산이므로 자산 베타를 쓴다. 그러면서 사업과 연관된 위험 프리미엄이 결정이 되는 거고, 위험 프리미엄이 결정되면서 위험 조정 할인율도 따라서 결정되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인 맥락에서 이 미래 현금 흐름을 정하고 위험 조정 할인율을 정하는 얘기는 또다시 하겠어요. 여기서는 전체적인 오버뷰 얘기만 하는 걸로 대신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